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다룰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바이오와 유사하게 조금 이제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못 받던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크게 한번 급등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 많이 추세를 타지 못한 채로 눌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장 초반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고 어제 이제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미국에 대한 증시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전체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이 자금들이 증시를 받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트리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늘 관련 테마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 시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이제 크게 하락은 한 뒤에 최근에 들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을 시작하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시젠은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이 차트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로 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차트는 무너졌고 한 번씩 이제 이 테마에 따라서 피크를 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거고요. 수젠텍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저점에 대한 그런 위치에서 좀 잡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때마침 그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소식은 엊그제죠. 네. 홍콩에서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홍콩에서 이전에 유행했던 것보다 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실제로 중환자 중에 사망률도 꽤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일회성의 그런 소식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일주 새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중화권에서 지금 이제 태국까지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화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국과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태국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달 11일에서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4월에 이제 태국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또 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급격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좀 전 세계로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도 종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률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독감보다 좀 약한 수준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빠르게 아주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좀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19는 확산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점에 대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주 정도 정점을 찍는 기간까지는 크게 멀지 않았죠. 그래서 예측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뭐 팬데믹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그런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접촉이 증가하면서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우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진다라고 예상하고 이것을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저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지금 다시 한번 찾아온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어제 커트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컸고 나스닥에 대한 선물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좀 그걸 말아 올리면서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것이 좀 보였고 단기간에 접근 입장에서는 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진단키트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적자에 대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 이제 많은 자금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대강의 이제 재무제표를 다 봤을 때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유동 비율이 200% 이상 되는 기업들이었고요. 이 자금에 대한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시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동률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동률을 키운다면 언제든지 다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랩지노믹스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피크를 치고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올 초에 한번 그런 독감에 대한 유행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한번 빵 뛰었다가 거의 4달 정도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어제 이제 그 이슈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한번 치고 나갔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조금 더 지금 받쳐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주가를 좀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당히 이제 힘을 받아서 지금 7% 이상 혹은 수젠텍이라든지 그런 셀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시간 외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제 내일 장초에 한번 크게 피크를 치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뜨리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확산세에 대한 상황은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업들은 아직 이제 전체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고 저는 이제 막연한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간 뒤에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하루하루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한번 이제 시간 외 거래를 보았을 때는 조금 힘차게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추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외에 다른 이제 질병이 또 한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이제 90%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라고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차기 팬데믹 후보에 대한 경고를 날렸고 치사율 최대 90%에 대한 이 니파 바이러스를 지금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인프라가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급 감염병에 대한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니파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급격하게 유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 치명률이 이제 사람을 거치면서 낮아지면서 점점 이제 변이를 하면서 사람에 전파되기 쉽도록 변화되는 것이 또 코로나가 그동안에 겪었던 변모였기 때문에 이 니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WHO에서도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한번 진단키트와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올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진단키트는 필요하고 그 진단키트가 언제 코로나처럼 또 한번 크게 힘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이제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다시 한번 이제 테마에 대한 힘을 받았을 때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부근이다라는 점에서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그런 저점을 여기서 이제 더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는 이 손절을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비롯해서 뭐 시젠, 수젠텍, 뭐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셀리드, 엑세스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내일도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ROE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에 대한 매출 감소로 좀 많이 이제 이 실적이 어려워졌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젠이라는 기업은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확실히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 보여졌고 특히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500% 이상 600%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히 같이 움직일만 하다. 오히려 시즌보다도 그런 단기 테마에 의해서는 이런 아래에 있는 기업들, SD 바이오센스도 사실 크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기업들이 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만하다. 그러나 진단키트 입장에서 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젠이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시젠은 사실 근데 단기적인 상승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각자 좀 이제 이 타점을 노리시고 정리를 하거나 혹은 가져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제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